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우리 상대로 한 수출 규제 지난 11일로 100일 됐죠. 네. 외신도 보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 11일로 100일이 됐는데 일본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NHK가 인터넷판 보도를 통해서 한국의 현재의 대응 상황을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일본 정부가 한국형 반도체 원자재 등 세계 부품의 그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한 지 100일이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등의 생산력,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NHK는 이 100가지 이상의 전략 품목을 앞으로 선정해 나가면서 한국이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준비할 것을 그 홍남기 부총리가 밝혔다. 이런 내용 전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마이니치 신문은 12일자 보도에서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에 한국 관광객이 사라진 스시마 섬을 취재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대마도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가을 한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스시마 섬인데 1년 만에 다시 찾은 올해 가을 부산이 보이는 그 전망소에 인적이 거의 없었다. 같이 간 동료들, 그다음에 일본인 관광객 2-3명 뿐이었다. 예.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대마도 스시마 섬은 일본 관광객보다 우리 관광객이 절대 다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 주민들에 따르면은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7월 2일 이후에 급감하다가 이 8월 들어서 이 단체 여행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그 한국인 상대로 판매하는 이제 곤약, 그 젤리 제품 그런 거 또 컵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팔리질 않아가지고 가게에 쌓여 있고 그 매출액이 급감하는 호텔이라든가 슈퍼, 약국 이런 그 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긴급 융자가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이 칼럼이 전하게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차 22일 방한하지 않습니까? 방일하죠. 죄송합니다. 네. 방일하는데 이제 그 소식을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외신들이 또 전했습니다. 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기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중국 신문망이 14일 보도에서 이번 총리의 방일로 한일 관계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내용 전했고 홍콩의 성도일보 역시 관련 소식을 14일자 전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양국 관계의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런 내용 전했습니다. 네네. 그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13일자 보도에서 양국의 갈등 이후에 한국 고위급 인사의 첫 일본 방문이다 이렇게 이번 그 이낙연 총리의 방문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루히토 천황 그다음에 이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두 연회에 참석한 이후에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이낙연 총리가 만날 예정이다 이런 내용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의 방일이 새로운 좀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계가 다 비슷한 생각이군요. 네. 그다음 이제 도쿄올림픽 내년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이 한일 갈등 문제, 특히 우리나라가 이 도쿄올림픽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네. 이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우려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14일자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그 내년에 열릴 그 도쿄 올림픽 여기서 이제 한국이 전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현재 그 양국 간의 심각한 불화 이것을 더 전개할 새로운 전선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지금 한국은 지난 2011년 그 원자로 붕괴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을 열고 있고 예. 그리고 경기장에 우길기 반입을 금지하라 이렇게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이 도쿄올림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그 스포츠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네. 있었던 평양에서의 남북 축구 경기 예.
이거 외신도 많이 보도했죠. 예,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하다고 하죠. 그렇죠. 북한이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평양으로 불러서 홈 경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홈 경기를 한 것이 29년 만이라고 하죠. 예. 거의 30년이 됐는데 뭐 현재 그 남북 간의 특수관계 그리고 북한 특히 그 북한 사회의 특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좀 그 화제거리가 되는 데다가 최근 양측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외신들이 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상한 광경. 그러니까 영국의 BBC가요. 이 15일자 이제 보도에서 남북 이번에 그 벌어진 축구 대결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경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하. Strangest Derby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경기에 오신 걸 환영한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기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만 생중계도 없고 한국 측 응원단은 물론이고 북한 현지에 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도 심지어 외신 기자도 들어가 볼 수 없는 경기였다는 겁니다. 평양 그 응원단도 없었어요. 네. 관중 제로였어요.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통통 빈 국가대표 국가 대항전이 그러게 있었나. 말이에요. 예. 그 독일의 süddeutsche Zeitung 신문이 그 관중석이 텅 비게 했던 이유 이거를 또 재미있는 이유를 댔는데요. 예. 그 한국 팀이 피파 순위가 이제 북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BBC 보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 한국 선수들도 평양으로 가기 전에 베이징에서 그러니까는 그 관중석이 비어 있을 거라는 예상을 미리 했다고 합니다. 아 이미 예상했대요. 예, 한국 선수들은요. 예. 그 외신들이 이제 보도한 것들 중에서 재미있는 사실 두 가지가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 대표 선수 중에 이제 김민재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수가 이제 AFP 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텅 빈 관중석보다는 북한 응원단만 가득하더라도 꽉 찬 관중석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축구 선수는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어색할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없는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거는. 그게 저는 오히려 주눅들 것 같아서 예. 텅 빈. 근데 선수들은 안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 BBC 보도에 따르면은 또 그 아브라하미안 그 퍼시픽 포럼 수석 겸임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그 평양 축구 경기를 앞두고 양측 남북 선수단을 모두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예. 양측 모두 상대국 선수에 대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이 남측이든 북측이든 그 한국인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 사실 우리 뭐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도 있고 여러 활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 선수 중에서도 유벤투스인가요? 거기 출신 선수가 있고. 맞아요. 뭐 그런 모습들 세계 무대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 보고 기뻐하는 반응들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됐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네. 이상한 경기 좀 이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또 다른 소식은요? 네, 그 한국이 최근에 그 미국의 F-35 전투기를 매입한 것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그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죠. 그 NK 코리아, 죄송합니다. NK 뉴스라고 하는 미국 매체인데 최근 1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한국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제 차세대 F-35 전투기를 선보이면서 그 한미 간의 동맹 그 방위 동맹이 굳건하다 이 점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은 예. 한국 정부의 그와 같은 의도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매체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매체는 이달 초에 그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 협상 결렬 이것과 관련해서 완전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이유가 실제 북한의 위협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드러났고 이것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F-35 전투기를 매입하기로 한 거는 지난 정부에서 결정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예. 그런데 북한은 이걸 뭐 전략무기 반입 이런 걸로 핑계를 대면서 공격하면서 네. 자기네 미사일 실험의 어떤 명분 네. 이렇게 지금 삼고 있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NK 뉴스는 사실 그 북한 전문 매체로 북한 실정을 어느 정도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 논조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그 북한의 낙후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F-35 같은
신의 전투기가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F-35 전투기가 북한의 방어를 뚫고 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투기라는 것을 깨달은 북한이 이거보다 더 앞서서 선제에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서두른 것이다. 이런 내용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번 F-35 전투기의 도입은 북한의 정쟁용 전략을 도와준 셈이 됐다. 이렇게 이 매체가 전했고요. 그러면서 그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 이것은 미군과의 상호 운용 능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하지만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확실한 근거 없이 이 값비싼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한미 방위 전략을 방위 산업 위주로 편향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약간 친북적 성향의 매체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안타까운 소식 네. 외신이 많이 보도한다고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설리 씨 사망 소식을 많은 외신들이 전하면서 자유로운 정신, 개척자적 면모 이런 표현들로 생전에 설리 씨를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 14일자 영국의 가디언은요. 설리는 옷차림 그리고 공개 연애 등으로 보수적인 한국의 연예계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바랬던 아이돌 중 한 명이었고 이것은 일반 대중에게 항상 잘 맞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한 칼럼니스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AP통신은 역시 14일 보도에서 설리는 매우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적 목소리를 내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한 몇 안 되는 여성 엔터테이너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르몽드 본명이 최진리인 설리는 무엇보다 여성 인권을 위한 사회 참여로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은 그녀를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망을 통해 모욕과 욕설의 표적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처럼 설리 씨를 묘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그것을 이제 좀 비꼬았다. 네. 그 미국의 빌보드 역시 그 K-팝 스타들 특히 여성들이 대중의 큰 반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설리 씨가 떠났다 이렇게 사망 소식을 전했고요. 그 설리가 거리낌 없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한국 연예인들이 암묵적으로 지켜야 했던 엄격한 전통과 잣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렇게 설리는 K-팝 스타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악독한 온라인 평론 문화를 진일보시켰다 이런 내용을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한국의 정숙한 아이돌 관념 속에서 설리는 여성들이 속옷을 입고 안 입고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권리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당당히 옹호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은요? BTS 소식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연을 했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영국 언론이 전했는데요. 어떤 비난이죠? 그 가디언이 12일자에서 전한 건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콘서트가 권위주의 정권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번 그 BTS 사우디아라비아 공연이 이 뭐 성공적이었죠.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열린 첫 비아랍권 스타 공연이라고 하죠. 3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 앞에서 펼친 이번 공연이 그 처음 공연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논쟁이 있었다. 이 신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당시가 이제 7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언제냐면은 지난해 있었죠. 그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스쿠지의 살해.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우디의 인권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던 그런 시기였다. 인권 문제, 언론 탄압, 정치 탄압.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이 공연 발표로 BTS 팬들 사이에서 논란과 분열이 있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BTS 팬들 사이 그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찬성한 쪽이 더 많았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신문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심한 검열,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BTS가 유니세프하고 함께하는 폭력 근절 캠페인, 그 다음에 지난해 그 유엔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했던 연설 있지 않습니까? Speak yourself.
이 연설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S의 팬 다수는 이들의 공연을 지지하는 반면에 일부 팬들은 공연에 반대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가지 마세요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권재단 HRF라고 하는 곳에서는 12일 그 BTS가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의 인권 침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같은 비난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가디언이 전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BTS 측은 이달 초에 그 헐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공연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공식 초청을 받았고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BTS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관심이다 보니 참 이런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